가장 빠른 영웅이 가장 느린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 2500년을 버틴 논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빠른 영웅 아킬레스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너무 불공평하니 아킬레스가 거북이에게 한참 앞에서 출발하도록 양보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훨씬 빠른 자가 한참 앞선 느린 자를 못 잡을 리는 없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아킬레스는 몇 초 만에 가볍게 추월합니다. 5살 아이도 같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사람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하기는커녕 영원히 따라잡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발의 차로 못 잡는다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영원히 결코 못 잡는다입니다. 더 약 오르는 점은 그 논증을 한 줄씩 따라가도 트집 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남긴 사람은 고대 그리스 엘레아의 철학자 제논입니다. 그는 수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고 그의 스승은 파르메니데스였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움직임은 사실 착각이다. 스승의 이 사상을 옹호하려 역설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작 제논 본인이 쓴 책은 사라져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후대의 기록으로만 그의 논증을 압니다. 원래 버져낸 거북이가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한참 뒤 누군가가 이야기를 꾸미며 끼워 넣은 것이죠. 이 영상은 그 논증을 한 걸음씩 따라가 정확히 어느 단어에서 속임수를 쓰는지 짚어냅니다. 이제 제논의 논증을 한 걸음씩 정직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킬레스는 1초에 10m를 달리고 거북이는 같은 시간에 그 10분의 1인 1m를 갑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100m나 앞에 서 있습니다. 아킬레스의 양보죠. 먼저 아킬레스가 거북이의 출발점인 100m 지점까지 달려갑니다. 그동안 거북이는 10m를 더 기어갔죠. 아킬레스가 그 110m에 닿으면 거북이는 다시 1m 앞선 111m에 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111m에 도착하면 거북이는 또 0.1m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아킬레스가 거북이의 자리에 도착할 때마다 거북이는 늘 아주 조금 앞에 나가 있습니다. 둘 사이 간격은 100, 10, 1, 0.1m로 매번 10분의 1씩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어들어도 그 간격이 0이 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따라가기는 끝없이 반복되고 아킬레스가 도착해야 할 지점은 무한히 많아집니다. 실제로 숫자를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간격은 줄어들 뿐 표는 어디서도 끝나지 않죠. 그래서 제논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말로만 들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콕 짚기 어렵죠. 체크포인트가 어디에 찍히는지 그림으로 펼쳐보겠습니다. 거리축 위의 파란 눈금이 아킬레스의 체크포인트입니다. 정말로 끝없이 찍히죠. 여기까지는 제논이 옳습니다. 거쳐야 할 단계가 무한히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무한히 많은 눈금이 트랙 전체에 고르게 퍼지던가요? 아닙니다. 눈금들은 주항점선이 그어진 단 한 점 바로 앞에 빼곡히 모여듭니다. 그 한 점은 1 빼기 0.1분의 100, 곧 9분의 1000, 약 111.11m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논이 놓아둔 함정의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함정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논의 논증에는 입 밖에 내지 않은 숨은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여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이 가정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함정을 푸는 열쇠는 단계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잡을 거리는 100m, 10m, 1m로 매번 10분의 1씩 쪼그라듭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들을 전부 더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커질 것 같지만 직접 더해보면 합은 111.11m에서 딱 멈춥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죠. 100m 조각 위에 10m, 1m, 점점 얇은 조각을 무한히 쌓습니다. 그런데도 조각을 쌓은 전체 높이는 주황색 천장을 결코 뚫지 못합니다. 오른쪽 그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몇 개만 더 해도 합은 곧장 천장에 붙어버리죠. 비유하자면 초콜릿 한 판을 절반 먹고 남은 것의 절반을 또 먹고 다시 그 절반을 먹는 셈입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결국 초콜릿 한 판을 다 먹을 뿐 두 판을 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각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것과 그 합이 무한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무한히 더해도 어떤 값에 가만히 다가가 멈추는 것을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첫 항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 나간 합은 그 비율이 하나보다 작기만 하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우리 경주에서는 첫 항이 100m, 곱해 나간 비율이 10분의 1이었지요. 그러니 제논의 결론은 뒤집힙니다. 무한한 단계를 다 합쳐도 고작 111.11m입니다. 이 답은 초등학생 풀이로도 확인됩니다. 아킬레스는 1초에 9m씩 따라붙지요. 그러니 100m 차이를 메우는데 9분의 100, 약 11.11초가 걸립니다. 그동안 아킬레스가 달린 거리는 9분의 1000, 약 111.11m입니다. 코드 출력에서 보듯 무한히 쪼갠 답과 한 번에 푼 답은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사실 제논은 똑같은 덫을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도 하나 더 놓아 두었습니다. 이번엔 거북이도 경주도 필요 없습니다. 방을 가로질러 문까지 걸어가 보시죠. 문에 닿으려면 먼저 문까지 거리의 절반을 지나야 합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다시 남은 거리의 절반을, 그 다음엔 또 그 절반을 지나야 하죠. 가야 할 절반이 무한히 많으니 제논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방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논의 이분법 역설이라 부릅니다. 그는 화살과 경기장 역설도 남겼습니다. 답은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절반씩 줄여가며 더한 거리를 보시죠. 이 무한한 합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정확히 방 하나의 길이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을 다 지나고도 멀쩡히 문을 나섭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색색의 조각은 무한히 많지만 길이 하나짜리 막대에 빈틈없이 들어맞습니다. 조각을 세어가며 더한 부분합은 언제나 방금 지나온 조각만큼만 모자랍니다. 실제로 숫자를 찍어보면 8조각만 지나도 남은 거리는 256분의 1입니다. 간 거리는 하나에 다가갈 뿐 결코 넘지 않고 남은 거리는 0을 향해 줄어듭니다. 이 식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학교에서 이미 만나셨습니다. 그 찜찜한 등식이죠. 0.9에 0.09, 0.009를 무한히 더해도 정확히 하나에 닿습니다. 무한히 많은 절반은 우리를 방에 가두기는커녕 얌전히 문 앞까지 데려다줍니다. 거리는 유한하다 칩시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무한히 많은 단계를 거치려면 시간은 무한히 걸리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시간도 똑같은 운명입니다. 각 단계에 쓰는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눈 값이니까요. 100m에 10초, 10m에 1초, 1m에 0.1초가 됩니다. 이 시간들도 점점 줄어드는 같은 모양의 합입니다. 다 더하면 9분의 100, 약 11.11초입니다. 무한히 많은 단계인데도 제논이 말한 그 따라잡기는 전부 이 한순간 이전에 끝납니다. 11.11초가 지나면 아킬레스는 그 무한한 단계를 모두 지나쳐 거북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한히 많은 일을 유한한 시간에 끝내는데 모순은 없습니다. 그 일들이 충분히 빨리 작아지기만 한다면요. 말로만 들으면 얼떨떨하시죠. 블로그 글에는 직접 눌러보는 데모가 있습니다. 걸음을 누를 때마다 둘 사이 간격은 10분의 1로 줄고 눈금은 따라잡는 지점 앞에 빼곡히 쌓입니다. 슬라이더로 거북이 속도를 바꾸면 따라잡는 지점과 시각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열 몇 번 끝까지 눌러보세요. 묘한 순간이 기다립니다. 두 위치의 차이가 64비트 부동소수점의 가장 작은 단위보다 작아집니다. 수학에서 간격은 결코 0이 되지 않지만 유한한 해상도의 컴퓨터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렇다면 제논은 그냥 틀린 걸까요? 정직하게 몇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쯤에서 제논을 비웃기 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했군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제논에게도
이 이야기의 깊이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무한히 더해도 합이 유한할 수 있다는 발상을 우리는 방금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시한 말장난이 아니라 수학이 2300년 가까이 빈틈없이 정리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특정한 무한합의 값을 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받치는 극한 개념은 19세기 코시와 바이어슈트라스에 이르러서야 자리 잡습니다. 그냥 더하면 111.11이라고 말할 때 그 밑에는 19세기 해석학 전체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제노는 인류가 2300년 뒤에야 답할 질문을 달리기 시합 하나로 정확히 찔러둔 겁니다. 둘째, 수학이 푼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급수의 수렴은 무한히 많은 단계면 무한한 거리와 시간이 든다는 산술적 착각을 걷어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무한한 동작을 정말 다 끝낼 수 있느냐고요? 이걸 슈퍼태스크라 부릅니다. 지금도 합의가 없는 어느 쪽이 이겼다고 선언할 수 없는 물음이죠. 게다가 이 깔끔한 답은 공간과 시간이 무한히 매끄럽게 쪼개진다고 슬쩍 가정합니다. 그건 순수한 수학적 사실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 관한 묵직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학의 답은 수학의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옳습니다. 다만 그 너머에 남는 철학적 여운까지 뭉개지는 않겠습니다. 위대한 역설은 더 깊은 질문을 열어두니까요. 보르헤스는 1929년 글에서 이 역설이 2300년 넘게 반박을 견뎠다고 적었습니다. 훗날 루이스 캐럴도 두 주인공을 빌렸지만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의 역설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제논의 덫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한마디로 요약해보죠. 그는 슬쩍 가정했습니다. 거쳐야 할 단계가 무한히 많으면 무한히 긴 거리와 시간이 든다고요. 하지만 단계가 충분히 빨리 작아지면 무한히 많은 단계도 유한한 거리 안에 모두 끝납니다. 아킬레스는 무한을 피해서 추월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한을 곧장 통과해서 추월하죠. 무한히 많은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1초 남짓 안에 모두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이 오래된 달리기가 남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한이 곧 거대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도 이 작은 무한이 숨어있는 셈이지요. 5살 아이도 아는 뻔한 사실 뒤에 인류가 2000년을 들여가다듬은 수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영웅과 가장 느린 거북이의 경주는 알고 보니 무한을 길들이는 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